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중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여진 DJ, 청민 DJ, 예진 DJ, 은별 DJ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3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번 방송에서 서현 DJ와 가연 DJ, 그리고 예인 DJ와의 아쉬운 작별 인사, 동시에 새로운 부원과의 방송을 예고했었죠. 우리 청춘왕 A팀의 새로운 DJ들을 소개합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PD로 새로 들어오게 된 주정민입니다. 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작가로 새로 들어온 윤예진이라고 합니다. 와 여진이. 안녕하세요. 저는 PD로 활동하게 된 임여진입니다. 와 벌써 너무 귀여운데.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진 DJ는 A팀으로서의 첫 녹음이고
정민 DJ와 예진 DJ는 신입부원으로서의 첫 녹음인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진 DJ는 어때요? B팀을 떠난 소감이? 정말 새로운 DJ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약간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저 같습니다. 떠드는 건 많이 해봤는데 맞아요. 녹음은 처음이어가지고. 예진 DJ는 어떤가요? 예진 DJ요? 네. 왜 3인칭을 쓰세요? 갑자기 제 순서가 올 줄 어머, 몰라가지고. 원래 이래요. 저는 일단 마이크 앞에 친구들이랑 같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정민 DJ는요? 저는 너무 떨려요. 지금 손에 땀 나거든요. 그래 보이네요. 너무 신기하고, 이 구조가. 네. 음. 그냥 그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몇 번 들었었는데 약간 거기랑 비슷한 환경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첫 녹음을 했었던 때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송할 때는 저도 정민 DJ처럼 진짜 손에 땀 나고 언제 웃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 왜 이러지? 지금 완전 프로 같아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그랬는데 벌써 청춘왕을 한 지 반년이 좀 넘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첫 녹음인 두 DJ분들께는 아직 이 환경이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점점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민 DJ, 여진 DJ, 예진 DJ와 함께 하게 될 청춘왕 녹음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새로운 우리 A팀의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번 학기에 함께했던 B팀을 떠나고 오늘부터 새롭게 A팀과 함께하게 될 녹음이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청춘왕 시작해볼까요?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스루스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그쳐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묻을 지난 나른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다양한 작품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보는 시간, 제잘. 제잘. 오늘의 제잘제잘에서 다룰 작품은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입니다. 치즈 인 더 트랩은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로 유명한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은 주인공 홍설, 그리고 홍설과 같은 과 선배 유정의 캠퍼스 로맨스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8화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홍설이 학교에서 자신을 유독 따라하는 동기 민수와 조별과제 빌런 선배 상철이 단 하루도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 힘든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회차가 바로 이 8화의 내용인데요. 누군가의 스타일과 행동을 따라한다라는 말을 칭하는 손민수라는 밈이 나온 화로도 유명한 회차이기도 합니다. 밉상 동기와 진상 선배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설이의 모습을 보면서 대학생활 속에서의 괴로움을 간접 체험한 것 같다. 혹은 공감이 간다 하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았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차에서 나오는 설이의 대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사로운 일들이 잔물결처럼 밀려와도 그것은 잔물결일 뿐 모두들 그러하듯 견딜 수 있다.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우리는 모두 힘든 일을 겪을 당시에는 그 일들이 너무 큰 파도로 느껴지고 그 당시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은 모두 잔물결이었을 뿐 결국 견뎌낼 수 있고 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잔물결들이 다 지난 후에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속 설이처럼 사사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DJ분들을 괴롭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여러분들만의 경험 그리고 극복법이 궁금합니다. 여진 DJ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사실 한 가지의 사사로운 일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기보다는 여러 개가.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날따라 뭐 물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했는데 바닥에 뭐 쏟는 건 너무 큰 일인가. 뭐 그런 일들이 하루에 온통 몰아서 오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유독 안 풀리네 이런 날. 그런 날이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이것도 하루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견뎌내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던 사사로운 경험, 정말 사사로울 수 있는데 저희 과 교수님들 중에 퀴즈를 보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교수님들 퀴즈가 이제 겹쳐서 생길 때 오늘 퀴즈고 내일 퀴즈고 다음 주도 퀴즈일 수도 있고 사사롭지가 않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지나간다라는 생각도 하고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퀴즈 못 봐도 한 번은 면제해 주시고 같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좀 망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민 DJ는요? 저도 약간 예진 DJ처럼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쉴 수는 없고 약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럴 때마다 좀 스스로 생각을 언젠간 지나간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리스트업을 해서 약간 하나씩 끝내는 거 약간 소소한 쾌감을 느끼면서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멋진 방법인데요. 저는 힘들었던 사사로운 경험들이 제가 대본을 적었지만 적으면서도 생각이 안 나서 오히려 더 다행이다 싶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그렇죠. 경험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별로 힘들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힘들었던 사사로운 경험은 일단 청춘왕 첫 녹음 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녹음하고 당일날 집 가서 그 어도비 다루는 법 독학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에 다래끼 나고 한쪽 눈으로 편집하고 이랬어서 청충왕 첫 녹음한 날이 정말 사사롭게 힘들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극복은 그냥 어쩔 수 없게 적응하고 지나가고 내가 편집을 더 잘하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그런 순간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극복법? 나만의 극복법이랄 거를 더 생각해보자면 저번 방송 때 여진 DJ랑 예인 DJ랑 셋이 방송했을 때도 잠깐 말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뭐죠? 그때 예인 DJ가 청초원 녹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방송 얘기했을 때 제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때도 뭔가 힘들고 남들과 비교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맞아요. 관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썼던 방법을 말했던 방송분이었는데 그게 예인 DJ도 청중왕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고 가연 DJ도 청중왕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나름 멋진 극복법이 아닐지 해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해요. 똑똑하신 분들 혹은 각자 분야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 같은 거 알쓸 어쩌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심채경 천문학자님께서 행성과 사람을 빗대서 비교를 극복하는 법을 하나 알려주셨었거든요. 토크쇼에서. 어떤 방법이었느냐. 그 행성도 그 중심축을 가지고 우주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중심축을 나로 두고 그 행성 스스로 그 자체의 중심을 두면 안정적으로 행성이 유지가 되는데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은 그 중심이 확 무너지면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심채경 박사님이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 내가 세운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남한테 주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그게 그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성과 비슷하게 사람도 자기 중심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그래서 그 말을 되새기면서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를 비교할 때 내가 방금 너무 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나? 저 사람에게는 하이라이트인 장면을 내가 보여진 거겠지만 그 사람들도 슬픈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괜히 비교를 했네? 뭐 그냥 내가 나 알아 살아가야지 하면서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저도 은별 DJ의 말을 듣고 그때 너무너무 감동받았었는데 은별 DJ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은별 DJ랑 저랑 같은 시기에 청춘왕을 처음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PD로. 맞아요. 그래서 막 교육을 받는데 맞아. 들어도 모르겠고 찾아봐도 모르겠고 근데 맞아. 이거 보내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 대여섯 시간씩 걸려. 맞아. 근데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은별 DJ 말처럼 다른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마다 축을 나에게로 돌리면 참 좋은 극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약간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고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비교는 사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비교를 하고 있는 나를 맞아요. 발견할 때가 많은데 약간 특히 저는 이번에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독학을 시작했는데 오. 약간 지금 저희가 뭐 유튜브나 드라마나 약간 이런 편집된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정말 초보고 그러니까
약간 나의 미감과 그 실력과 정말 나 자신의 실력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인정을 하고 약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성장하고 나 자신도 지키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멋진데요. 인정한다는 거. 아, 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정민 DJ랑 저랑 그 공모전 준비를 같이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도 진짜 현타가 너무 많이 맞아요. 오고 막 로고를 만들어야 하고 PT보드, 뭐 영상 이런 것까지 다 만드는 공모전을 준비 중이라서 로고 만들면서 진짜 무슨 픽사트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퀄리티가 너무 낮고 정말 저 맞아요. 자신의 결과물에 실망했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쪽팔려서 단체 카톡방에를 못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 미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 화면 공유를 해서 거기서만 잠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휴지통으로.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건 인정할게요. 그건 휴지통의 것이에요. 그래도 모두 처음을 인정하고 차근차근히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나마 극복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진 극복법이에요, 아주 다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은별 DJ가 말했듯이 이 드라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패션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손민수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드라마로도 유명한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손민수해본 경험이나 손민수를 당해본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대본을 받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손민수 경험이 딱히 없어요. 저를 누가 손민수 할 것도 아니고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따라 사는 거 사실 저는 독특한 걸 좋아해가지고 따라 산다. 나만의 취향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이랑 항상 단체 채팅방이 있잖아요. 그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썼는데 그게 너무 귀여우면 애들이 집단처럼 다 같이 때려 몰려가서 사거나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것도 손민수죠. 그쵸. 저도 친구들이 귀여운 거 쓰면 항상 들어가서 하트를 눌러놔요. 찜해놓는 거? 사들려고. 언젠간 살이다. 그리고 저는 일단 연예인들 옷이나 가방 이런 거는 거의 항상 보는 것 같고 하는 것도 있고 저를 손민수한 사람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사소하긴 해요. 제가 정말 1년 내내 쓴 틴트가 있거든요. 그 틴트를 친구가 보고 예쁘다고 따라 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저를 따라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정민 DJ처럼 뭐 옷이나 액세서리를 살 때 누가 뭘 입었다 뭐 이런 거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약간 검증된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맞지. 그리고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뭔가 말투를 손민수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유행어처럼 맞다. 어미를 듀라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손민수하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손민수도 있구나. 저는 손민수 경험이 꽤 많거든요. 그냥 뭔가 드라마 보고 있다가 여주인공이 입은 티가 너무 예쁘면 찍었다가 그쵸. 검색해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드티가 있는데 그것도 웰컴 투 산달리였나? 그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그 후드티를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바로 찍고 근데 뭔가 로고가 흐릿하게 나온 거예요. 네.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 몇 번씩 막 쳐보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후드티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투 손민수는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손민수 당한 경험 저를 손민수한 친구 수시 원서 손민수 정말요? 제가 수시 원서 썼을 때 제가 가고 싶다는 학교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몇 개를 까잖아요. 고3 되면.
근데 그러고 전혀 상관도 없던 친구가 제가 했던 말을 뭐 어디 건너 들었나 봐요. 뭐 은별이가 어디 됐는데 해가지고 아 그래? 해서 저 때문에 대학 2개를 바꾼 친구가 있었어요. 2개나? 그냥 장은별이 썼으니까 같은 이런 전형이었어요? 사과대 이런 것처럼 그 계열만 같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친구 있었어요. 뭐 유독 그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저에 대한 그런 게 좀 진짜 그 손민수 씨처럼 그런 게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막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언어와 매체를 학교에서 들었었거든요. 언어와 매체 수행평가를 봐요. 그러면 그 언어와 매체 시험 다 끝나고 언어와 매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친구가 은별이 몇 점 깎였는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수행평가 점수 손민수라는 것도 있나요? 이건 조금 소름 돋는데? 진짜. 그래서 몇 점 깎였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진짜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민수 이 클립 보면서 더 공감이 됐었어요. 이 불쾌한 느낌을. 저였으면 찾아가서 말했을 것 같아요. 너가 왜 하지 그런 말라고? 걸 궁금해해? DJ분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손민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은 애정이 없다면 나오지 않는 행동인 것 같지만 드라마 속 손민수처럼 상대방이 불쾌할 정도로 따라하는 건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럼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을 이용한 오늘의 제잘제잘은 이쯤에서 마쳐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초성으로 만든 단어를 이용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초성 밸런스 게임.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초성은 바로 시옷 기억입니다. 수고, 성격, 사건, 생각, 습관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시옷 기억을 이용한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무엇일까요? 여진 DJ가 한번 오늘의 밸런스 게임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밸런스 게임에서 다뤄볼 단어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보람찬 습관도 있지만 고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부정적인 습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 연인과의 습관을 주제로 다룬 노래 롤러코스터의 습관의 가사에서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나오는 습관은 종종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밸런스 게임 주제는 바로 현 애인을 전 애인과 습관처럼 부르던 애칭으로 잘못 부르기 대 전 애인에게 습관처럼 걸던 모닝콜 잘못 걸기입니다. 둘 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DJ 여러분들은 두 상황 중에 무엇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솔직히 저한텐 벨붕이에요. 호호호. 다른 DJ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현 애인한테 전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쵸, 애칭.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애인한테 갑자기 모닝콜을 습관처럼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체가 전가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건가요? 그쵸, 아니면 모두. 제 애인이 하는 건가요? 내가. 만약 저라면 제가 했을 때 좀 더 괜찮은 건 둘 다 싫어. 모닝콜 걸기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게. 네, 왜냐면 모닝콜 잘못 걸은 건 어쨌든 지금 애인은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 걸었는지. 그리고 모닝콜은 걸고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았어도 끊으면 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주인 바뀐 척 해야죠. 번호 주인 바뀐 척 할 거예요, 저는. 웃기다. 저도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은 게, 이게, 처음에는 전자가 더 낫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애칭이잖아요. 그쵸. 막, 온갖 괴상망측한 애칭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아니, 이 대본을 서현 DJ한테 한번 보여줬었는데, 거기서, 애칭? 애칭을 잘못 부른다고? 막, 젤리야, 이렇게? 젤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칭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젤리야를 들은 순간, 저는 후자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젤리? 젤리가 누구였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만약에 후자를 건다고 치면, 그냥, 잘못 걸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의 차이인 것 같으면 자존심을 누구한테 더 부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현애인한테 더 그런 게 세다라고 하면 후자를 고르는 것 같고 전애인한테 다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싫다 하면 전자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동민 DJ도? 저도 네 모닝콜 잘못 걸기가 훨씬 나아요. 왜요? 왜냐하면 현 애인은 지금 관계고 사실 전 애인은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 혼자 쪽팔릴 순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의 현재 인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현 애인을 전 애인의 애칭으로 잘못 부르면 그 뒤에 상황을 수습해야 하잖아요. 짱만 해도 끔찍해. 약간 그냥 일반적인 애칭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젤리? 푸딩. 너무 맞죠? 그러면 돌이키기 쉽지 않죠. 여진 DJ는요? 저도 정말 같은 이유로 당연히 전 애인에게 모닝콜 걸기였는데 저도 바로 생각났던 키워드가 지금 관계가 나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닝콜을 걸었는데 전 애인이 내가 만약에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줄 착각했다? 그럼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자존심이 상하긴 하네요. 네, 그것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하는 그거니까. DJ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다채로운 것 같네요.
습관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신박하면서도 어려운 밸런스 게임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주제로 한 밸런스 게임은 넘어가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옷 기억을 이용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성격을 주제로 한 밸런스 게임인데요. 성격이 좋지만 일을 못하는 상사 대 성격이 나쁘지만 일을 정말 잘하는 상사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전자는 물론 같이 일할 때 성격이 좋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덜 하겠지만 내가 후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이고 배울 점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후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성격이 들어오니까. 그치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자 장단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 DJ는 어때요? 저는 예전에는 그 일 잘하고 성격 나쁜 상사였거든요. 근데 알바를 해보면서 정말 성격이 중요하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이 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도 사람들이 괜찮으면 좀 버틸 수 있는데 약간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배울 점이 많아도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너무너무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게 약간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면은 일 잘하고 성격 나쁜 상사를 고를 것 같지만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회사 생활이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하면은 착하지만 일 못하는 상사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 상사라는 것에서 오는 뭔가 지위? 계급에서 오는 그런 괴롭힘이 또 성격에서 드러날 것 같아서 만약에 제 후배라면은 일을 잘하고 성격이 안 좋아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상사인데 성격도 안 좋다? 정말 퇴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중요해, 그런 네. 근데 또 성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에 대해서만 너무 안 좋게 대한다. 그러니까 업무 이외에 카톡을 많이 한다든지 회식 참석을 요구한다든지 구체적이다. 좀 이런 식으로 성격이 안 좋다면 당연히 착한 상사분이 훨씬 좋겠지만 좀 무능하시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일 정말 잘하고 사적인 카톡이나 대화 전혀 없고 다만 나에게 무언가 일적으로 피드백해줌에 있어서 저 사람은 사회성이 없나 싶을 언어들만 사용하는 그런 성격이 안 좋음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럼 이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일 잘하시지만 성격 안 좋은 분. 진짜 어렵다. 그 정도는 괜찮아. 같이 일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일단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정말 끔찍해요. 그냥 그날 하루.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게. 네. 그냥 얼굴 봐도 기분이 나빠져. 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저도 뭔가 아까 여진 DJ가 말했듯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진짜 뭐 인턴이야. 이러면 뭐 성격이 뭐야. 그냥 견뎌야지. 근데 뭔가 내가 딱 그 한 가운데 정도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이 결과에 따른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데 그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그러면 그러면 성격 나쁜 사람이랑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 공동체가 좋은 결과,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무능해도 그래도 사람이 착하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격이 더러우면 진짜 말한 대로 얼굴부터 꼴보기 싫으니까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을 것 같아. 출근을 하고. 상사가 성격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러면 다 위축돼 있어서 맞아요. 약간 결과물도 막 그닥 좋을 것 같진 않아. 잘한다 해야 결과물이 맞아요. 진짜 좋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못했다 이러면서 맨날 갈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조성 시옷 기억을 이용한 밸런스 게임 2개를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A팀이 벌써 티키타카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다양한 밸런스 게임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울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론 사랑은 참 외로워 그래 삶이란 늘 어려워 알아 우리 함께 했던 날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울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네, 이렇게 초성 밸런스 게임을 마지막으로 우리 A팀의 첫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기존에 하던 두 코너들을 새로운 DJ들과 함께 진행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녹음하면서 다른 DJ분들은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진 DJ는 오늘 어떠셨나요? 첫 녹음이니까 좀 떨렸는데 덕분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녹음으로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DJ 괜찮았나요? 아직도 떨리는데요. 정민 DJ 지금 손에 가만히 주지를 못하고 있는. 아직도 떨리는데 다음에는 조금 적응을 해서 제 경험들도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좋아요. 정말 빨리 가요. 맞아요. 말하다 보면. 그냥 카페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근데 좀 목소리가 이제 잘 들리는? 맞아요. 너무 잘 소리까지. 여진 DJ는요? 저도 오늘 녹음을 통해서 정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첫 녹음인데 조금 다 약간 쪽닥거린 감이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앞으로 같이 넷이 활동하면서 청충함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잘 채워나가 보자고요. 좋아요.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민 DJ와 예진 DJ는 첫 녹음이니까 첫 녹음 기념으로 라디오의 꽃이죠. 추천곡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민 DJ부터 추천곡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희의 첫 녹음이랑 새 학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는데요. 도경수의 마르스라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잘 맞기를 기대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첫 만났을 때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닮아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고 저희가 아까 손민수 얘기하면서 치즈인데 트랩 얘기하면서 이제 잔물결이 밀려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있고 어느 누구든 다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사에서도 너무 비슷한 가사가 있나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걱정일 뿐인 걸 알아 이런 가사가 있고 오늘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마스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정민 DJ가 추천해준 도경수의 말스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난 다른 별에 살아 평생 떠난 적 없는 Mars 너를 볼 수 있다는 Venus 그 먼 곳으로 날아갈까 잠 못 이루는 밤 더 커지는 맘 속 작은 걱정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면 혹시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고민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But now I'm stuck on Mars 안녕 인사를 하고 나면 외계인 같다 느낄지도 몰라 어떤 표정을 준비해야 내 맘 전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만남 더 궁금한 맘 속 작은 걱정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면 혹시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고민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You k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But now I'm stuck on Mars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걱정일 뿐일 걸 알아 함께 할게 네 곁에서 하나 둘씩 닮아
가길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웃을 수 있길 바라고 있어 매일 설레는 고민보다 본 거인 두렵지만 But now I fly from Mars You know I fly from You know I fly from Mars You know I fly from But now I fly from Mars 네, 정민 DJ가 추천한 도경수의 마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요, 이번 추천곡으로 사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는 되게 따뜻하고 좀 울컥한데, 멜로디는 또 되게 밝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멜로디가 신이 나서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저희 녹음이 좀 우당탕탕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저희한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다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실 것 같아서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예진 DJ의 추천곡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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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네, 마지막으로 예진 DJ의 추천곡 수고했어 오늘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만큼 청춘의 푸른 봄 청춘항에서 앞으로 재밌고 따스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가는 A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